주목 2기업입니다. 오늘은 애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애플은 1일날 실적을 공개해요. 목요일날 하는데 주가 일단 0.4%. 오늘 빅테크주들 다 주가 괜찮았는데 오늘 애플은 밀렸어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자꾸 좀 나오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공개 전에 이렇게 관전 포인트들이 나와요. 어떤 투자 의견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실적 공개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은 10월, 12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4분기가 요 애플에게는 2024 회계연도 1분기 실적입니다. 이 기업은 9월 결산 기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달 1일, 2월 1일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고 바로 컨퍼런스 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월가에서는 매출은 그냥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0.4%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한쪽에서는 조금 감소도 할 것이니까 약간 전년 동기 수준에서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EPS는 11% 증가한 한 2달러 9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최근 월가 예상치가 약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낮추면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사진을 못 바꿨구나. 이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질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의 사진이라고 해주세요. 네, 관전 포인트는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동안 애플이 실적을 매번 공개를 했을 때 주가나 이런 건 어땠나 봤더니 일단 이익을 월가에서 추정을 해요. 요거를 상회했던 비율, 서프라이즈 비율은 8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도 하향 조정에서 한 2.09 정도 나왔는데 이걸 웃도는 EPS가 나오면 그래 그 89%의 확률처럼 또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좀 있다. 실적 발표 당일 평균적으로 주가는 1.3% 올랐다.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올 들어서 애플에 대해서는 월가의 평가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 이런 분위기만 그냥 읽고 갈게요. 이건 저희가 지난주 18일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 정리해 드리면서도 한번 봤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투자 의견 낮추고 목표가 낮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이제는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죠.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애플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 뭐 목표가 하향하고 투자이익은 하향하고 하면서 주가가 이미 일정 부분 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 갈 때 못 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이거 딱 또 뉴스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다 기대도 갖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폰 판매 실적입니다. 월가에서는 3월 분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아는 그 1분기, 애플에게는 2분기, 요 예상치와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악재예요. 우리가 그냥 그 1분기야 뭐 다 예측했던 바고 하니까 넘어간다고 치는데 그 다음 분기마저도 글쎄라고 해버리면 조금 부담스럽죠. 바클레이즈의 팀농, 요 애널은 지금 애플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 가지고 있는 데인데요.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약화되고 있고 그게 뭐 아이폰을 포함해서 아이폰 교체 주기 예전에는 뭐 예컨대 2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을 바꿨다면 이 주기가 계속 연장돼. 소비 여력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아이폰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일찍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체 주기가 자꾸 연장이 되면서 애플의 실질적인 성과는 월가의 예상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 향후 여러 분기에 추세적으로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올 것 같다. 되게 안 좋게 봐요. 그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소비 악화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아이폰 15 요 매출이 아마 2자릿수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에 대해서도 총 판매량에 대해서도 뭐
지금 애플 측에서는 한 5,200만 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월가에서 5,400, 5,5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으니까 이거 너무 부진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UBS의 데이비드 보거트도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내 아이폰 재고가 약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뭐 수요보다 실질적인 수요보다 15에서 20% 높은 뭐 채널 구축 때문에. 근데 전 이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그냥 우리가 문맥상 해석을 했을 때 판매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 판매하는 채널들 많이 구축해 놓고 그 채널들마다 재고들을 쌓아 놓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수요보다 한 15에서 20%를 웃돌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쌓아 놓고 있고 이렇게 뭐 할인도 하고 이러면 결국 팔리죠. 그래서 12월 분기 매출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런 리스크가 3월 분기로 이동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좀 오히려 안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맥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베어드의 윌리엄 파워, 이분은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곳인데 3월 분기에 지금 1분기 이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3월 분기면 2분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아이폰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23% 정도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 실적이 실제 어떤지 월가에서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막 안 좋아 했는데 실제 안 좋은지, 중국에서 정말 안 좋은지, 이거를 엎을 수 있다면 애플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서비스 성장 부분입니다. 서비스 성장, 요 서비스 매출은 전체 애플 매출에서 한 25%를 차지를 합니다. 앞서 이제 아이폰은 한 49% 정도이고, 이 서비스도 매우 중요한데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분기, 요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1분기 때 한 16.3%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서비스 매출은 유료 가입자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료 가입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애플을 저희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작년에 48% 올랐다가 올 들어서 한 0.5%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44명 중에 26명, 59%가 매수 의견이고요. 현재 평균 목표 주가가 198.9달러.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 한 4% 있다라고 보는데 모두 다 안 좋아. 니네 막 아이폰 다 안 팔려 했는데 애플이 정말 반전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니들 이랬지? 우리 되게 좋았어. 이런, 그죠? 기대를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보자고요. 애플의 이 저력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것들에 우리가 투자 이렇게 봐야 되는지 기사 나올 때 실제로 이렇구나, 이것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